오늘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모든 이야기를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부터일 거예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이미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말이죠. 어쨌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남자일 수도 있고요, 여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나 혼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먹고 사는 일이 버겁고 퍽퍽해서 한숨만 푹푹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당장 뭔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몸이 아파서 절절 맬 수도 있고,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테고, 그래도 나는 아직 몸뚱아리는 건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또 내 종교가 무엇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나를 직시하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쵸? 이건 누구나 다 똑같죠. 일육신, 일영혼. 육신 하나에 하나의 영혼이 결합이 된 존재. 이게 납니다. 나의 영혼을 나라고 부르는 존재들이고, 이 육신은 이번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임대가 된 나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로봇 태권브이, 거기에 나오는 철이 영이가 나고 로봇 태권브이가 내 육신입니다. 이 영혼이 들어앉아서 내 육신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생에 넘어 우리가 소위 전생이라고 부르는 그때에 내가 했던 행위들이 모여서 그 결과로 받은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내 인생에 가장 최적화돼서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내 부모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자신들조차도 육신 하나를 점지받아서 나처럼 자신의 로봇 태권브이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결합을 하면 자연에서는 육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탄생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탄생된 생명체에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영혼 하나가 점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배정받았던 영혼이 나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애를 다 살고 나면 나의 영혼은 이 육신을 벗고 다시 영혼들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 육신은 낱낱이 분해가 돼서 물, 산소, 수소, 인, 철 같은 자연의 그 원소 상태로 되돌아가죠. 이것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 뭉쳤다, 인연에 따라 흩어지는. 이 내 몸은 다시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내 육신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제 육신도 엄마가 먹은 음식들이 엄마의 그 소화기관 속에서 분해가 돼서 이 세포들을 구성하는 구성물질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탯줄을 타고 나에게 들어와서 형성이 됐던 거예요. 이 밥을 먹으면 이것이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이 되기도 하면서 이것이 탯줄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세포로 변한 거였죠. 그 음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쩌면 어떤 생명체가 오랜 시간 땅속에서 머물다가 그것이
채소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양분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시 구성 성분을 바꾸고, 또 어떤 거는 허공 속에서 기체 상태로 머물다가 인연을 따라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는 내 몸 안의 세포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몸은 지금도 시시각각 새로운 원자들이 들어오고, 또 낡은 원자들은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몸은 단 한 번도 그대로 머물러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일 정도면 거의 80% 이상이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하니, 우리는 거의 100일마다 한 번씩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실 뭐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내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죽어도 죽어서 헤매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삶에 집착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 무지한 상태로 죽게 되면 죽어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봤으니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 알았다고 해도, 그래서 죽은 뒤에도 내가 했던 행위들의 결과로 저절로 알아서 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헤맬 일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제 살아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겠네요.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쵸?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논리와 주장들이 있지만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진화란 뭐냐?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것이 뭐냐? 지금 바로 내 귀에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른다입니다. 참 재미난 건 이 자연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화를 하게 만들려고 이 우주도 만들었고, 또 이 지구별도 만들었고, 인간의 육신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이 육신에 가둬놓고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기독교에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됐다고 표현을 했죠. 뭐 제가 볼 땐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간은 모종의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라도 배워라. 간단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 자연이 친절하게도 내 앞으로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내 앞에 사람을 보내주고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 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자연이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건 내 앞에서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우리 인간들의 말이라는 거죠. 그 안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고 나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받아서 먹기만 하면 내 인생은 저절로 알아서 사라지도록 이 우주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들의 보통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5만 가지 군상들이 살고 있어서 정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 앞에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쵸? 그런데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죠? 저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다 기적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고 돌려준 것들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웠고,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을 통해서도 배웠고, 아무튼 간에 나는 남들이 만들어준 것들을 받아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맞나요? 이처럼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나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줘야겠죠. 그래야 이게 순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직장이라는 것을 찾고 일거리를 찾는 것도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이 사회에 공급을 하듯이 나 역시 누군가가 필요한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공급을 해야만 우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류는 그런 세상을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이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이런 생각은 자급자족 시대에 내가 농사를 져서 생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정말 작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사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21세기와 맞지 않는 표현을 계속 쓴다면, 더군다나 이게 농경사회적인 수준의 말을 계속 한다면 나는 농경사회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고 자꾸 우리가 말을 하면 나는 딱 먹고 살 수준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좀 알면 좋은데 말이죠.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이 자연이 내 앞으로 알아서 착착착착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내 입맛으로 골라 먹다가 이 편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내 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잘 받아 먹으면 된다. 간단하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하늘은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저절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자기 곤조를 부리면서 꼴통짓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참 이 인생을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 재주를 다 줬습니다. 이 재주를 풀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하는 식으로 다 재주가 있어요. 이 재주가 다 제각각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누군가는 그럽니다. 자기는 재주가 없다고. 자기가 재주를 개발시키지 않고 또 그 재주를 풀어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재주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재주를 좀 풀어볼까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피곤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짓을 못합니다. 저에겐 그런 재주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해서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재주예요. 저처럼 입만 열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 재주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땅이 좋대요. 그래서 그 땅에다 작물을 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을 수확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걸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대신 이런 사람은 뭔가가 정해지면 참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에서 또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회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얼굴 생김이 제각각이고 타고난 재주가 제각각이고 또 짊어진 자기의 업이 다 달라서 각자의 욕망도 다 달라집니다. 이 80억 명이 지구별에서 살면서도 복닥복닥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지만 서로의 욕망이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이 대자연이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할 일을 찾아서 하기만 하면 사실 그 누구와도 경쟁하고 다투고 할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는 거는요,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쫓아다니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거 하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게 뭐지?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화단을 가꾸고 꽃을 기르는 일을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나에겐 그런 것이 있고요. 이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람도 내 앞으로 옵니다. 내가 뭔가 줄 것이 있으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찾아와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하는 것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면 또 그걸로 풀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식은 잔뜩 갖추고 아는 건 많은데 오히려 이 지식과 재주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우리들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 같은 그 틀에 갇혀서 그래요. 이 돈벌이라는 게 꼭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일찍 사회의 통념에 갇혔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사니까 사는 게 힘들고 다 막히죠. 답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그저 참고용이지 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남들처럼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각자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재주를 갖고 다른 업력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실 이 소통하는 법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내 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받아두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대신에 그 건성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또 억지로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듣기 싫으면 일단 자리를 피하세요. 억지로 하는 건 결국엔 다 망가지게 됩니다. 억지로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대신 듣겠다고 자리를 같이 했다면 정성을 다하세요. 이것이 소통의 열쇠입니다. 정성.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정성이고 노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를 줘요.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해결을 하려면 그만큼 내가 그리고 상대방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상대방은 내가 아는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게 뻔한데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욕심을 부리든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위한다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무심코 뱉는 그 말들이 다 나와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독입니다. 독사만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입으로 내뿜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인간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말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잘 받아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상대를 안다는 건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어진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며 또 왜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부족한지가 다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알면 또 다른 한 사람도 같은 원리로 알아갈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늘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지고 실패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사람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인간이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해지거든요. 나는 사람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인간들의 유형과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점차 성장해 갑니다. 내 딸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질 않죠. 그저 내 답을 가지고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할 뿐이지 상대의 답을 찾질 않아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답이 따로 있는데 자꾸 내 답을 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은 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말이죠. 자꾸 이렇게 억지로 강제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자꾸만 상식이나 사회 규범 같은 통념, 관념들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이 지키는 규범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도 법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아니지, 법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 누구도 사회적 규범대로 살지 않고요. 대신 저마다 자기가 필요할 땐 법을 어기고 사회적인 통념도 무시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신도 그러면서 왜 그런 잣대들을 남들에게 들이다 대는 건지 말이죠. 제발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엔 내가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에게 잘난 척을 떨면서 내 말을 들으라는 그 인간의 구린 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길 원하죠.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좋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남의 인생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고 냅두세요.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절대 참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을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세요.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이게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도로 그 자리 하면서 헤매고 있지 말입니다. 저는 2단계조차 벗어난 사람을 아직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운영하는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인식합니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죠. 물론 이게 엄마 아빠입니다. 특히나 그 엄마와는 서로 행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의식이 확장되죠. 이 의식의 확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성장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지식을 주입받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80억 명이 80억 개의 얼굴로 80억 개의 운명과 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나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고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애초부터 이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엄마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부모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좀 저에게 와주세요. 자기 인생도 휘청거리고 헤매면서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살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남편 흉보고 자기 남편 무식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에라이, 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부지들아. 도대체 언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우리는요,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타인으로 의식이 확장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만큼 의식이 확장이 된 거고, 두 사람을 이해하면 두 사람만큼 내 의식이 확장이 된 거예요. 내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내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집니다.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면 내 삶은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사회를 쳐다보면 내 삶은 이 사회의 바운더리만큼 확장이 됩니다. 이 영토 확장은 내 의식의 확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하게 그 언어를 기술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의식이 그 나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고 아실 텐데,
각 나라의 언어가 담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의식의 확장을 경험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 사회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은 딴 게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을 가졌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우리들보다 확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의식이 확장된 사람에게는 그만큼 필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요. 돈도 더 많이 따라오고 하는 식으로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본질은 내 영혼이 커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커지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두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가고 이루어져 간다고 말이죠.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나의 이 의식이 확장이 되면 하는 일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꿈을 꾸는 것도 달라져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알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필요해지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일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려니 협조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을 실현시킬 곳과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알아야겠죠. 회사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는 일단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과 협동하는 법, 같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법, 그리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공부거리입니다.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텍스트고 교과서인지 모릅니다. 회사는 이처럼 사회학습장이자 내 꿈을 실현시키는 파트너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회사에 가는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숨막히게 힘이 드는지 이제 좀 보이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너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관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20세기를 살아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따라서 20세기를 산 사람들에게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과는 달라요.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힘으로 강제로 밀어붙여가면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 운영법이 순 엉터리가 많죠. 그러나 21세기는 이미 완성된 그 틀 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지 운영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운영의 묘미를 찾아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이 사람들과 뭘 해야 하는지가 없어요. 그저 물건을 팔아서 덩치를 키워오던 시절과 이미 덩치가 다 큰,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 계속 똑같이 운영을 하다간 다시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인류 기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 모든 팔자가 다 필 것처럼 이 나라의 인재라는 인재는 다 대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고 들어간 인재들을 어떻게 썼나요? 그 인재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인생을 걸고 들어간 회사가 더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나 좀 주면서 부려먹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인재들을 운영하는 방법일까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면 뭐하러 대기업에 가죠? 남 보기 좋으라고? 그럼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한 뒤엔, 다 늙어서 회사에서 나온 뒤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사실 그 IMF 때부터인데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연구도 없고 이게 뭔지 참 그래요. 특히나 그 삼성 같은 경우엔 이건희 회장님 땐 고객마저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 중심의 회사를 표방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인생을 걸고 들어가는 회사라면 회사가 가족이 되는 게 맞죠.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모든 돈들이 회사에서 나온다면 내 가족의 보호자가 회사라는 말도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월급을 받고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회사에서 장학금도 줬을까요? 회사가 보증도 해주고요. 집을 살 땐 대출도 알선해주고 했었단 말이죠. 회사 직원과 회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이 가족이 되었다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회사 기밀을 팔아먹을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들이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선 회사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서로의 인생을 걸고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죠.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의 관계들 한번 보세요. 그 알량한 재산 나눠 먹겠다고 칼부림 나고 형제간에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운영법은 이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에요. 해법은 있어요.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들도 우리는 다 갖고 있고요. 그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회사가 학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나의 운영법을 깊이 새겨서 활동하신다면 더 이상 회사가 지옥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회사 측이라면 연락 주세요. 제가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자기 직원이 말도 안 듣는 회사를 뭐하러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회사 운영법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 갖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